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할 최진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좌는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자이스토리 화학원입니다. 작년에 2024 수능 대비 자이스토리 역시 강남 인강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와 강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이스토리 교재 구성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 교재를 활용을 해서 우리 강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특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강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자이스토리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의 대명사이지요. 그리고 기출의 중요성 역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신에서도요, 우리가 교과서 예제만 풀어서는 사실 내신 1등급 또는 내신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할 때에도 모의고사나 수능을 변형하고 참고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대비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화학원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출문제들에 담겨진 정보, 자료들 낱낱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 강의를 진행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은 화학원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요. 화학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거는 몇 년도 수능 기출문제랑 유사하구나. 또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몇 번 문항과 논리적인 풀이 방법이 동일하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유형과 그리고 반복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었다라고 해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여러 차례 반복을 함으로써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도 내가 답을 낼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겨진 정보를 하나하나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할 때도요, 그 풀이의 논리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그 풀이의 논리성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개념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해설편 요거를 제외하고 문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개념 이후에 기출 자료로 개념 체크라고 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간단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단원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대비 문제 특강 또는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크게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우리 교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별 기출 문제들이 A파트부터 R파트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0, 1번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했던 모의고사 10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출 자료로 개념 체크라고 하는 부분은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용어 정리 수준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도 기출 자료를 통해서 OX 퀴즈 또는 단답형으로 변형되어서 여러분에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는요, 물론 여러분은 핵심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모두 다 정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강의 시간에는 너무 간단한 용어 정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패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심층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몇 번 문제 해서 심층 해설을 다루겠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등급 대비 문제 특강과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그러한 단원들의 요 특강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각각의 풀이 과정의 논리적인 과정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 빈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네모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강의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별 기출문제인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꽃 하나는 난이도 하, 그리고 꽃 2개는 난이도 중, 꽃 3개는 난이도 상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것들, 즉 정답률이 낮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대비라고 명시를 해놓았고요.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즉 1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비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강좌에서는 이러한 문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지는 강좌 구성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되었던 모의고사 10회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실시되었던 거는 모든 모의고사와 수능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실시한 것은 평가원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문항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는 우리가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 때 모두 다뤘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 수업이 모두 마친 뒤에 A부터 R파트까지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강의와 함께 모두 풀이를 하고 또 여러분의 것으로 복습을 해서 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재면서 실전 모의고사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A파트부터 R파트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풀이 과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충분하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서 풀이를 했을 때 30분보다는 조금 더 단축된 형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좌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좌는 총 54강으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우리 강좌는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출 분석 포인트라고 해서 문제풀이에 앞서서 어떻게 최근 기출이 나왔었는지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개념 체크라고 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념별 기출문제,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라고 하시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출 분석 포인트는요. 한마디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기출 분석 포인트 첫 번째에서는요. 이렇게 3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최신 출제 경향과 함께 어떠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그리고 빈출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익혀둠으로써 여러분이 볼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신 출제 경향을 살펴본 후에는요. 기출 분석 포인트 3가지를 짚어드릴 거예요. 분석 포인트 첫 번째는 출제 난이도입니다. 출제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념의 난이도와 출제 난이도는 조금 다르죠. 대표적인 단원이 화학반응과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 단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화학원을 한번 공부한 후에 이제 자이스토리 강좌를 들어온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A부터 R파트까지 출제 난이도가 어떠한지 짚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해당 단원의 최근 출제 경향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3개년 출제 경향을 요약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갖춰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말 그대로 핵심 개념을 확인해 보는 단계입니다.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개념이 어느 정도로 완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인데요. 우리 수업은 아시겠지만 개념 강좌가 아니죠. 문제풀이 또는 기출을 분석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강좌처럼 원리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자이스토리 강의를 시작할 때는요, 요 강좌를 내가 듣겠다라고 시작을 할 때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이 핵심 개념 체크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보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필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프린트를 제공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조금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부분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다시 개념을 완성하고 문제풀이에 들어와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개념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활용할 것인지를 다시 재구조화해서 정리를 해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강좌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난이도 하 중에서 너무 교과서의 예제 수준이다. 우리가 보자마자 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항들은 우리 강의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유형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자주 출제되는 원소마저 동일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략을 하되 만약에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앞서 살펴봤던 몇 번 문항과 동일한 논리로 푸는 것이다 라고 짚어드릴 테니까요. 그때 했던 풀이 과정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은 그 논리적인 과정,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다뤄드릴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3번, 4번, 5번 난이도 상 그리고 2등급 대비 1등급 대비의 고난도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 문항을 꼼꼼하게 다뤄드릴 것입니다. 우리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면은 즉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난처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시작할 실마리를 찾는 과정, 그리고 풀어나가는 그 논리적인 과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자이스토리 강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니터, 재생 표시가 있는 모니터는 강의를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이콘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트에 필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풀어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우리 A 파트부터 R 파트까지요. 각 파트를 시작할 때는 우선 기출 분석 포인트와 핵심 개념 체크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핵심 개념 체크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서 들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로 돌입하지 마시고 만약에 핵심 개념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 완성했는지 확인해보는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혼동되는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개념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이 개념에 대해서 나 이미 개념 한 번 공부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종종 하는 비유인데요. 종종 들어드리는 예시인데요. 만약에 개념이 좀 완성되어 있지 않고 개념이 좀 흔들리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게 되면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 몇 개 암기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한 문항을 푸는데 어떤 친구는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이 재정비되어서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 또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같은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이 친구는 2문제밖에 못 푸는 것이고 개념을 조금 더 완성한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완성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개념의 중요성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자료로 개념 체크,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념별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전 문항을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충분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과제입니다.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어렵다, 해설 강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까지는 구해보시고 최대한 고민을 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시 강의를 듣는 것이죠. 개념별 기출문제의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인데요. 당연히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기만 하고 끝내게 되면은 그냥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는 뿌듯함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점수는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풀이 과정과 논리적인 과정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뿌듯함만 느끼는 친구랑 비교를 해서 틀린 문항은 당연하거니와 틀린 문항뿐만 아니라 맞힌 문항들 중에서도 내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던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논리적인 과정을 곱씹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풀 때 분자량비를 구했지? 내가 왜 이 문제를 풀 때 질량비로 변환을 했지? 이러한 것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정리된 논리를 다른 문제에 또 적용을 해보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한다면 당연히 뿌듯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과 점수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후자의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간중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곁들여 주신다면 여러분이 자이스토리 강좌 그리고 자이스토리 교재 한 권이 끝날 때쯤이면 화학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끝까지 완강할 때까지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기출문제 분석 선생님과 함께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1강 본 수업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